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일단 시작은 하락으로 출발을 좀 했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이제 하락했던 이유가 뭐 특별한 뭐 엄청난 뭐 악재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보다는 외국인에 의해서 올라갔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매도할 경우에 시장이 하락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모양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외국인이 왜 팔았냐라고 정도 보았을 때 일단 그 파운드화 가치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역시나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계에서 앞으로 바이든도 뭐 중국에 대해서 크게 뭐 완화적인 거 없고 강경책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다. 이제 이 정도 흐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매물을 좀 빼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영국이 이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됐고, 그래도 시장 크게 뭐 상승하거나 그런 거 없이 한 강보합 정도로 있다가 그래도 한 오후장에 미국에서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뉴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승폭을 조금씩 키웠습니다. 일단 뭐 영국의 화이자 백신뿐만 아니라 뭐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긴급 승인을 곧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 미국 FDA도 이번 주말에 화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전해졌고, 사실 저는 이 부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 백신에 대한 뉴스만 나왔다라고 하면은 조금 부진한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은 우려가 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조정은 어제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 막판에 나왔던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상원이 의회가 앞으로 이 추가 부양책을 합의하기 전까지 휴회하지 않겠다라는, 휴회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동안 싸워왔던 이 책임 보호 조항에 대해서, 이 책임 보호 조항이 뭐냐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피해봤던 이 소송, 관련 소송이 좀, 이 소송이 기업이랑 뭐 의료 서비스에 뭐 면책을 해주는 조항,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공화당은 이 면책 조항을 좀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였는데, 민주당이 그러면 안 된다. 기업이랑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화당이 좀 양보하는 모습이 나타나. 이거 꽤 큽니다. 이거 꽤 크고, 이제는 이제 공화당이 지방 정부에 돈을 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만 협상하면은 추가 부양책은 이제 협상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부양책에 대해서 좋은 뉴스,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판단이 되지만 시장의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됐습니다. 뭐 크게 오르지 않았고 어느 정도 강보합 정도에서 일단 좀 쉬어가는, 사실 그래도 빠졌던 저점에 비해서는 나스닥은 200포인트나 올라왔었고 다우지수도 300포인트 올라왔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어제 많이 반등한 거긴 하지만 상승폭이 조금 약했다라는 것은 조금은 좀 아쉬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된 업종별로 이 백신 관련된 업종들 올라왔고, 또 종목별로는 이제 애플이 아이폰 판매 증가 때문에 상승하고, 테슬라가 유상 증자에도 불구하고 1.27% 상승했었습니다. 유증 나와가지고 뭐 4%까지 밀리면서 나스닥이 그래도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기다리시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제 관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관점인데요. 일단 어제 빠졌던 이유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반도체랑 제약. 어제 반도체랑 제약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사실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랑 제약에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거고, 팔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브렉시트 관련된 뉴스들,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가 조금 올라오면서 외국인이 팔았는데,
일단은 어제 올랐던 환율이, 어제 일주일 만에 올랐던 환율이 어제 밤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양책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일단 저는 오늘 우리 시장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팔았던 이 달러 가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는 구간이거든요. 이 파운드화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파운드와 관련된 좀 불안정한 뉴스, 그 다음에 유가가 조금 하락했다, 유가가 좀 부진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사더라도 별로 못 살 것 같고, 어쩌면 또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제 증시 분위기 때문에 반등은 좀 보이겠으나, 조금 불안정한 반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등했다가 재차 하락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환율, 오늘 역시 시장은 환율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뭐 1150원 가기 전까지는 하락하더라도 조정이다라는 관점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하락했을 때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외국인 수급이기 때문에. 단 반전은 있습니다. 이번 선물 옵션 만기를 지나고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약해지면서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해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조금 더가 아니고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의 매수세도 이제는 슬슬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전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제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이따 오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